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6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첫 지지율이 58.6%로 조사되었습니다. 리얼미터의 첫 번째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나타났습니다. 잘 못함이라는 응답은 34.2%, 잘 모르겠다는 7.2%로 조사되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상승, 외교 및 경제행보, 추경 추진 등이 긍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높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에서 긍정평가가 75.8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도 투표할 때보다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네. 대구, 경북도. 연령별로는 40대가 73%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42.8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정수행 전망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9.4로 전주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9.9로 과반에 근접하며 전주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0.4로 4.4% 하락했고 당내 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슈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도 격차는 19.5%로 전주보다 6.3%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 뽑을 국민추천제가 곧 마감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16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 제도에는 7만 4천여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며 높은 국민 참여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를 중심으로 인재를 평가하고 임용되지 않더라도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향후에 인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천, 셀프 추천입니다. 자천도 배제하지 않으며 인사 검증을 통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증 기준은 균형인사제도 비서관이 담당하며 특정한 정부 입맛에 추천 사유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천된 인재들 중에는 개혁적 성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사례가 많았으며 전체 추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8.6%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때문에 초긴장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집값이 과열되자 새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가 유력하며 특히 갭투자를 막기 위한 토지 허가 구역 지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시 일반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50으로, 다주택자는 30으로 줄어들고 DTI도 40으로 제한됩니다. 세제 강화보다는 시중은행 대출 총액 제한, 가상금리 인상, 전세대출 규제 등 핀셋형 대출 억제 조치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주 목적 대출은 유지되되
비실거주 목적이나 고가주택 관련 대출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 초과 대출 금지 같은 강경책이 재도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에서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뿐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실질적인 시행력을 갖춘 정책이 병행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출범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청사진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오늘이네요.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별도 태스크포스를 통해 기능 재배치, AI 대응, 기후위기 대응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정과제는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되며 특히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7개 분과로 구성되었고 각 분과는 공약 검토를 시작해 운영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합니다. 국정기획위 산하에는 분권, 균형, 발전특위, 국민주권위, 국정자문단 등이 함께 운영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조세, 재정계획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 해답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대신에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으며 이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7개 분과 총 5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7일부터 분과별 회의를 시작하고 18일부터 20일에는 세종청사에서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발표되며 성적은 S에서 2등급 6단계로 매겨진다고 합니다. D에서 2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경상경비 삭감 및 기강장 해임 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스공사, 코렐 등 11개 곳이 D등급, 한국고용정보원 등은 2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경정 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균등지급 또는 소득별 차등지급을 두고 조율 중이며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자 오늘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합니다. 이번 순방은 1박 3일 일정으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반년 만에 한국 정상 외교가 재개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G7 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이 주목되며 관세,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 AI 활용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발언할 계획입니다.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추진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있습니다. G7 회의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회원국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등 7개국이 초청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 확인과 함께 국익 수호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견제 조치에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동참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김혜경 여사도 G7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 부부는 18일 날 귀국합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G7 정상회의 리셉션 만찬에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착 당일 캐나다 알버타주 지사 주재 리셉션과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등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국민들의 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의미를 둘 예정입니다. G7 회의는 16일부터 17일 캐나다 카타나스키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의 참석은 캐나다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17일에는 G7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다시 캘거리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